우리는 2035년까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는 완전히 적합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먼 은하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할리우드에서나 볼 법한 녹색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미생물이나 화학 마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침내 생명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거의 모든 별에 행성이 있으며 이 행성 중 상당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와 화성 같은 암석 행성은 우리 은하계에서 토성이나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보다 훨씬 더 흔해요. 또한 우리는 우리 은하가 물이 매우 풍부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별과 행성이 형성되는 성간구름, 다른 별 주위의 파편, 원반, 해성 등 모든 곳에 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생명체 자체를 찾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행성에 착륙해서 말 그대로 바위 밑을 일일이 살펴봐야 해요. 하지만 최신 연구 덕분에 적어도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어요. 2021년에 우주로 발사된 초강력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보다 조금 더 큰 암석 행성인 인근 슈퍼지구의 대기를 관측해요. 생명체만이 생성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생명체 관련 가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KE18b라는 행성에서 그러한 화학물질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120광년 떨어져 있어 우주 규모로 보면 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이 행성은 골디락스 영역에 있는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적합한 온도를 가진 별 주변을 의미해요. 이 행성은 가장 작은 별인 적색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은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희미해요. 이러한 삶의 힌트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약 1년이 걸릴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생명체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 목록에 있는 골디락스 행성은 10개가 더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매우 멋진 도구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크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는 또 다른 도구인 광시야 적외선 조사 망원경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망원경은 이러한 행성과 생명체 관련 화학물질을 발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SETI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SETI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어요. 그들은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그들은 아주 크고 멋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뉴멕시코에 있는 전파망원경 배열을 사용하는 코스믹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컨택트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코스믹을 통해 과학자들은 수십만, 수백만 개의 항성계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망원경은 하늘을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흥미로운 신호가 발견되면 과학자들은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호 자체는 매우 갑작스럽고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믹은 나노초 단위의 아주 짧은 신호도 감지할 수 있어요.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빠른 전파 폭발이나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등 다른 연구에도 코스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장 크고 강력한 외계 생명체 탐색 도구예요.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직접 손을 뻗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사가 심우주로 몇 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2002년에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DSN은 파이오니어 10 위성에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경로에는 지구에서 27광년 떨어진 백색 외성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면 아마도 신호가 그 행성에도 도달했을 거예요. 만약 그곳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는 27번째 별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DSN은 계속해서 우주로 강력한 전송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신호는 앞으로 3세기 안에 222개의 별과 부딪힐 겁니다. 언젠가는 먼 곳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왜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 단 1%에만 행성이 하나라도 있다고 해도 여전히 2,000경 개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더 좁혀서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1조분의 1이라고 해도 여전히 수십만 개의 행성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페르미 역설로 알려진 유명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우주가 생명체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생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행성에서는 미생물, 새 또는 우주 공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그레이터 필터 이론이라고 해요. 이 이론은 생명체가 지능을 갖추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특정 필터가 있고 다른 종은 아직 이를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해서 육지로 기어 올라와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고 5차례의 대멸종을 겪으며 다시 진화해서 결국 인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건설하고 의료를 발전시킨 후 또 다른 생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이안 병목 가설이라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시사해요.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생명체가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고 번성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금성에도 바다라든가 지구 같은 환경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금성의 바다는 온실 효과로 인해 끓어버린 거죠. 지금은 메마른 상태입니다. 화성도 한때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고 달과 수성 모두 짧은 시간 동안 두꺼운 대기를 가졌습니다. 한편 지구는 거의 모든 존재 기간 동안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어요. 행성이 수백만 년 동안 섭씨 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 매우 드물고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지적인 생명체,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생명체를 찾는 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진화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드레이크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행성에서 생명체가 지능을 가질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이죠. 결과를 계산하려면 별의 수, 행성이 있는 별의 수,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 등 몇 가지 변수를 알아야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이러한 숫자를 알지 못해서 결과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계속 놓치는 등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 종 자체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140억 년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하고 오래됐어요. 지구의 전체 진화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생명은 새벽 4시에 시작돼요. 공룡은 밤 11시 40분에 멸종했고요. 인간과 유사한 생물은 자정 2분 전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인간은 불과 77초 동안 존재했고 외계 생명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개발된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와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문명과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 그들의 문명이 몇천 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색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전파 신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공위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를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10만 개의 위성을 보유하게 되어 지구의 전파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밝아질 거예요. 만약 저 밖에 선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우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